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 바로 현대차 그룹의 공장 기공 소식과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 소식이죠. 이 재료가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어제 발표된 현대차 그룹의 보도 자료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완성차 브랜드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글로벌 판매 탑3 목표로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24조 원가량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또 관련해서 전기차 산업의 고도화, 또 글로벌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어제 기공식을 가졌던 29년 만에 국내 신설 완성차 공장이죠. 오토랜드를 통해서 2025년부터는 하반기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 그리고 2030년까지는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는 기아의 EV9, 그리고 내년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7 등을 출시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 소식이 오늘의 시장에서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자동차에 관한 얘기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 더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훈풍 부는 자동차 본격 순환매 시작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2차 전지에 이어서 이제 자동차로 영역을 조금 더 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보니까 이 기아의 EV9를 배경으로 해서 훈풍이 부는 자동차 본격 순환, 아이오닉 7이에요? 알겠습니다. 본격 순환매가 시작된다. 아이오닉 7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저렇게 큰가요? 큰 차였나요? 어쨌든 간. 네. 어쨌든,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자, 기아하고 현대차,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완성차들의 업체 흐름이 어떤지 보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의 바람,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것 같다. 배터리만 봐도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스타를 우리가 좀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자동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사실 최근에 이 새로운 스타로 어느 정도 등극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주부터 좀 꾸준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부터 맞아요. 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네.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사실 그동안에 워낙 시장을 주도를 했다 뿐이지 네. 사실 자동차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려면 기아와 현대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3월 말 정도, 이제 3월 31일에 이제 SL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이 탄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기아가 끌고 가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차트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기아가 지금 이번에 EV9이라는 또 대형 전기차 라인업이 추가가 됐잖아요. 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겁니다. 대형 전기차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대형 SUV가 북미에서는 또 굉장히 수요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EV9이 또 새로운 이 기아 실적의 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의 이번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네. 이제 시간이 남기는 했죠. 그런데 이번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5조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좋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아, 현대의 실적이 이만큼이나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워낙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 돌입하고 나서 실적에 맞추어 가지고 또 새롭게 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수련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자동차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좀 탄력이 잘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정부에서 좀 드라이브를 같이 걸어준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도체 다음으로 자동차 쪽에 또 힘을 그렇죠. 몰아주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제 화성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기아에서 열렸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열렸는데 네네.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가를 하셨죠. 네.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40년까지 국내 전기차 24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생산 능력을 5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 쪽에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 테슬라의 판매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박리담회죠. 그렇죠. 네. 테슬라가 살짝 이익은 내려놓고 생산량을 증대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이제 판매 전략으로 새롭게 삼아가지고 올해에는 많이 만들고 많이 팔겠다. 그쵸. 약간 이러한 전략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현대, 기아 그 외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테슬라의 전략에 맞추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자동차 섹터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섹터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잘 나올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 증대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기대감도 키웠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현대 기아차 전기차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려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전략들을 또 펼쳐 나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전체적인 예,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까지도 지금 이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파생될 수 있는 쪽이 또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을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현기차, 그리고 거기다 미국의 대표적인 또 테슬라까지 해서 시장에다 우선은 저렴하게라도 전기차를 한번 깔아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좀 따라줘야 되는 건데 수요도 역시 증가의 바람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 증가는 앞으로 이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생산 증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일전에 언급드렸던 SL이라든지 오늘 이제 에코플러스도 20% 정도 더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나오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장이 좀 특이점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네, 디스플레이텍이 이제 뭐 하는 종목이냐? 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이제 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이에요? 인프라 쪽이고 이제 전기차 충전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도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식으로 지금 시장에 순환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 이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오늘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 이 전기차나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뭐 혹은 뭐 반도체 이쪽에 워낙에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수요 증대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제 흐름을 봤을 때 현대 위아나 혹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쪽인가요? 예,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네. 뭐 화신이나 혹은 뭐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뭐 KB 오토시스 이러한 조그마한 종목들은 굉장히 잘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많이 확 몰려들었죠.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분명하게 조금 더 돌아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HL 만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급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거 자동차 부품 쪽이 이러면 더 돌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 딱 이제 아침에 호가를 보니까 구형테크, 그 다음에 KB 오토시스,
뭐 그 다음에 뭐 성우 하이텍, 뭐 그 다음에 뭐 SL, 다 갭으로 떴네요. 예, 다 지금 보게 되면 갭으로 떠버렸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네. 결국에 시장에 지금 그렇게 보낼 만한 종목군들이 저는 오늘도 많이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태까지 올랐었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간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차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너무 아침에 과도하게 수급이 쏠려버린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어제 정부에서 또 이 24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완전히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아침에 갭으로 확 떠버린 것 같거든요.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진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이제 뭐 KB 오토시스나 뭐 구형테크나 이러한 이제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저는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제 현대위아나 이런 대형주들이 또 수급을 받아줬고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그림을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세게 그러면은 들어갔군요. 이번 주 정도는 적어도 계속 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먹거리가 자동차 부품 쪽이 될 네네. 거구나 하고 어제 제가 그래서 자동차 쪽을 뽑은 겁니다. 이슈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렇죠. 이제 너무 수급이 확 세게 들어와 버린 거죠. 이번 주 계속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냥 다 일제히 상한가까지 다 호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참 아쉬워요. 그러네. 만약에 오늘 그렇지 않고 오늘 그냥 수급을 오전에 확 밀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밀어줬다라고 네, 네, 한다면 그러면 아마 금요일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냥 자동차 부품 쪽이 완전히 계속 먹거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돈들이 들어갈 때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부에서 또 마침 24주 밀어 넣는다. 라는 드라이브 걸려주는 이슈가 나와줬으니까 네. 오늘 자동차 쪽으로 완전히 아침에 잡을 수 없게 이제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고 네. 그래서 기회가 이제 없습니까, 그러면? 종목들 한번 또 딱 봤죠. 네.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에코플라스도 그렇고 아직 네. 덜 오른 종목군들도 이제 봤는데 자동차 부품 쪽은 일단 알려진 것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수급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만한 게 이제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 보류. 예, 네.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해진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자, 어떤 네. 걸 볼까요? 결국에는 저는 자동차를 기대를 했던 게 어제 수급이 확 잘 들어가 줬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어줄 만한 이슈까지 나와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급 들어가 줬으니 이제 오늘 그리고 금요일 정도 혹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또 순환을 돌리면 되겠다. 네. 이거 굉장히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던 찰나에 자동차가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다 갭으로 떠버리면서 사실 들어갈 만한 구간이 어느 정도는 좀 어려워졌다? 리스크가 있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어제까지는 적극 접근이었으나 네. 오늘 이제 흐름 봤을 때 이제는 약간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군이 중요해진 거겠죠. 그렇죠. 일단 오늘 흐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그나마 좀 유입되는 섹터가 그나마 좀 로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로봇 쪽에 이제 SPG나 뭐 그다음에 SB 시스템즈나 최근에 이제 현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로봇 쪽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현대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자동차 부품 쪽도 이제 순환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순환이 많이 나왔죠. 반도체에서 순환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제 미증시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표도 보고 가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CPI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또 지금 이 수급이 좀 밀어넣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현대 기아발 훈풍이 분명하게 시장에는 저번 주부터 계속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너무 아쉽게 수급을 좀 급하게 밀어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자동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했으나 오늘 어느 정도 갭으로 확 떠버려가지고 약간은 이제 보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따라가지 말자는 거죠. 네, 지금은 따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분명하게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지금
범위가 넓어진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그렇죠. 혹은 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까지 한번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다만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강조 드렸던 부분, 수급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죠. 좀 인상적이진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들어간 쪽이 그렇게 많이 없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범위가 넓어지는지 이 네.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수혜 기대 섹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호가를 보고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 너무 이렇게 자동차가 떠버린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뒤로 움직이는 섹터를 또 오히려 접근을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였던 게 자동차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하고 로봇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전도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일진 파워하고 G2 파워를 좀 뽑아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두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오늘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전에 이 탑픽 꼽아드리고 나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는 사실 그렇게 수급이 완전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일단은 로봇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피해갈 땐 피해가면서 그렇죠. 앞으로 건 로봇이다. 일단 예. 자동차 쪽은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지만 약간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이후에 뭐가 상승이 나올 거냐. 그게 로봇. 그러면 일단은 로봇이 조금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CPI 발표 이후에 네. 시장에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넣는 섹터군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내일 목요일이랑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수준으로 목요일, 금요일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된 이후에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 바닥에서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수급 들어가는 섹터군들이 출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남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네.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 오늘 이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낚시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도를 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급 들어가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수급 빼버리는 그러니까 네. 이번 주는 조금은 여유롭게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말부터 CPI 발표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쪽을 한번 보면서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스타군들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훈이 이겁니다. 낚이지 말자. 오늘 이게 자동차의 투자의 방향이 되냐? 방향은 되는데 우선 한 바퀴 너무 빨리 돌았다는 거. 역시 시장은 미리 예측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낚이지 마시고요. 또 이슈 플로우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